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많은 혹평이 난무하는 마블 작품 가운데 정말 단비 같은 시리즈가 있죠. 바로 왓이프입니다. 시즌2가 공개되면서 아이언맨 단독 에피소드를 비롯해 각 에피소드마다 엄청난 호평을 받은 시즌이었는데요. 여러 반가운 얼굴이 등장한 만큼 어떤 인물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가장 비중이 높았던 주인공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왓이프의 피날레를 망쳐버린 캡틴 카터입니다. 기본적인 전투력은 달려오는 차를 반동을 이용해 뒤집거나 디스트로이어의 광선을 방패를 이용해 버티는 등 스펙 자체는 캡틴을 훨씬 상회하는 편인데요. 이번 왓이프 시즌2의 진 주인공으로서 9화에서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과도한 푸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킬몬고의 갑옷을 이용해 인피니티 스톤을 다루며 스트레인지와 격돌하는가 하면 스트레인지가 납치했던 강자들의 아이템을 모조리 장착하여 카오리와 함께 스트레인지와 거의 비등하게 싸우는 등 아무리 진 주인공이라고 한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 밸런스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화 인간이긴 하지만 막강한 권능을 지닌 아이템들을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해 신적 존재로 각성한 스트레인지를 제압했다는 것부터가 얼마나 개연성이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다만 스트레인지가 걸어준 비샨티의 방어막 및 템빨에 크게 의존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투력은 캡틴보다 조금 웃도는 정도입니다.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네뷸라입니다. 로난에 의해 타노스와 가모라가 죽은 세계에서 노바 제국의 일원이 된 상태인데요. 이란이의 지시대로 잔다르 방어막을 해킹하려는 범인을 찾아 나서게 되지만 이는 이란이의 함정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위해 잔다르를 이미 팔아넘긴 상태였습니다. 로난의 침공을 눈치챈 네뷸라는 그루트, 코르고 등과 함께 팀을 결성하여 로난을 물리치고 잔다르 행성의 새로운 히어로가 되는데요. 욘두에 화살을 장착한 만큼 노바 제국의 병사들을 혼자서 무쌍나무를 찍었으며 이란이에 의해 화살이 부러지게 되지만 장치를 계속 달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화살을 구해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왓이프에 등장한 아이언맨입니다. 사카르 행성에 도착하면서 어벤져스 때 입었던 슈트는 그랜드 마스터가 손을 본 것인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사카르 슈트를 만들게 됩니다. 기존의 아이언맨 슈트보다는 훨씬 큰 형태이지만 헐크 버스터보다는 다소 작은 편으로서 특이하게 레이싱카로 변신 가능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1 당시 원격으로 슈트가 날아와 부착하는 기술력을 완성시킨 데 이어서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원격으로 헐크 버스터의 파츠가 부착되는 기술력을 이미 이 시점에서 터득한 셈인데요. 관중들 역시 토니의 기술력에 놀란 것으로 보아 전 우주를 통틀어 이렇게 화려한 기술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력이 딱히 부각된 편은 아니었지만 이미 기술력은 충분히 완성형이었으며 역시 아이언맨은 마블의 재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헐크의 혈청을 통해 헐크가 된 해피 호건, 헐크 호건입니다. 프릭이라는 닉네임의 괴물로서 저스틴 해머가 탑승한 헐크 버스터와 맞짱을 뜨는가 하면 에피소드 8화에서도 헐크와 맞짱을 실현하는 등 완벽히 헐크와 동일한 스펙이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헐크와는 달리 인격을 유지하는 대신 머리가 빠지고 피부가 보라색이 되는 등 흡사 타노스의 괴물 버전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시즌2에서 가장 강렬한 액션을 보여준 주인공으로서 헐크 호건이 아이언 리전을 찢어 발기는 액션은 꼭 봐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왓이프에서 탄생된 오리지널 히어로 카오리입니다. 포카혼타스를 연상케 하는 인디언 부족의 여성 히어로이자 캡틴 마블과 마찬가지로 테서렉트의 힘을 받아 초인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이용해 염동력을 구사하거나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방어막을 생성하는가 하면 음속으로 이동하는 등 정말 온갖 사기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다만 단독 에피소드에서는 대포 아래 방어막이 깨질 정도로 크게 강력하지 않은 편이었지만 9화에서는 스트레인지 슈프림의 공격을 받아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한 모습을 보이면서 캡틴 마블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이 절대 강자와 맞짱을 떠버리는 무리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단독
후속 에피소드의 완성도는 크게 불만이 없었지만 영화와 와디프를 통해 수년간 서사를 쌓아왔던 스트레인지를 개연성도 없는 오리지널 히어로가 가볍게 상대하여 물리쳤다는 점에서 도저히 쉴드가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1602년에 결성된 어벤져스의 빌런이 된 토르입니다. 헬라를 지키지 못한 카터를 역적으로 몰아넣는가 하면 멀티버스의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자각하지 못한 채 카터와 결전을 벌이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완다가 나서서 토르를 막고 셉터를 이용해 균열을 막는 데 성공했는데요. 다만 본래의 망치가 아닌 비브라늄 칼을 이용해 격돌했으며 카터가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본래 세계의 토르보다는 살짝 아래로 보여집니다. 명실상부 헬라의 위상은 와디프에서도 변함없었습니다. 헬라가 등장한 에피소드는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가장 손꼽히는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탈로의 무술을 익히면서 힘을 잃은 상태이지만 무려 오딘과 격돌하는가 하면 고결함을 깨닫고 화이트 헬라로 각성한 뒤 국리르의 주도권까지 가져오면서 오딘 이상으로 강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타노스 따위는 한줌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멀티버스에 대한 지식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거의 신적 존재에 필적하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나 평행 세계에서도 완다의 강력함은 변함없었습니다. 닉 퓨리와 함께 카터를 섭외하러 모습에서 드림워킹으로 다른 평행 세계 자신에게 빙의했던 완다보다 훨씬 더 멀티버스에 대한 지식이 높아 보일 정도였는데요. 딱히 전투씬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멀티버스의 균열이 갈라지는 것을 혼자 맡고 있는 모습에서 다른 인물들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멀티버스의 위험을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자인 만큼 마지막 스트레인지와의 대결은 카오리가 아니라 완다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오갤 2편에서 포기했던 셀레스티얼의 힘을 가지게 된 피터입니다. 당시 토르의 말에 의하면 아스가르드를 포함해 9왕국이 초토화된 걸 알 수 있으며 지구가 마지막 남은 행성이었는데요. 염동력을 비롯해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뉴욕을 장악했으며 신적 존재로 각성한 피터는 어벤져스는 감히 대항할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시야까지 삼켜 에고의 아바타까지 물리쳤으며 이후 어벤져스에 합류하게 되면서 모든 평행세계를 통틀어 역대 가장 강력한 어벤져스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어벤져스라면 스칼렛 위치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역시 와디프를 넘어 MCU 절대강자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절대강자 헬라는 물론이거니와 피터와 인피니티 울트론까지 모두 포켓 디멘션에 가둬놓을 정도로 사실상 멀티버스를 초월한 자를 제외한다면 적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패기가 전투가 성립된 건 역시 그가 걸어준 비샨티의 마법 때문이었으며 다른 강자들이 무기를 던져주기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스트레인지가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장소가 무너질 경우 팔머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인지에게 너무나 불리한 장소가 아닐 수 없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여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던 만큼 본인이 전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명백히 스트레인지가 압도적인 전투였습니다. 정말 와디프를 넘어 모든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이만큼 잘 만든 캐릭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두 여성 히어로의 협공에 너무 싱겁게 끝난 게 아닐까요? 와디프까지 존재감을 떨친 로키입니다. 실질적인 모습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가 만든 멀티버스 세계수가 등장하면서 로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왓처는 물론이거니와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 역시 로키의 영향력에는 한 수 아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왓이프 시즌2였습니다. 시즌1과 마찬가지로 전 에피소드가 상당한 완성도와 재미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카오리를 등장시켜야 했는지 굳이 스트레인지와 상대하는 인물이 카오리와 카터였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마지막 피날레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나 재미는 보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곧 등장하게 될 시즌3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